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시죠? 그 대사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 한자이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고 건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대사증후군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사증후군을 보시면 이 화살표가 보이시죠? 대사증후군. 그리고 사실 대사라는 것은 신진대사의 약자입니다. 신진대사의 약자인데, 신진대사라는 것은 신은 새 것이고 진은 묵은 것이고 대사라는 것은 변화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묵은 것은 없고 새 것으로 새 것이 대신 생긴다 하는 메타볼리즘이라는 것이 바로 신진대사입니다. 대사증후군은 그 묵은 것이 없어지고 새 것이 생기는 그 과정의 변화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요. 관상동맥경화 발병의 흡연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심장혈관이 막히는 것에 가장 위험한 요인이 흡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JAMA라는 곳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JAMA라는 곳은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 의학협의회의 그 전문 연구 발표지인데요. 그 발표지에서 흡연보다 관상동맥 위험률을 더 증가시키는 그 위험 요인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살표에 보면 스모커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메타볼릭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 대사증후군. 그래서 여기 흡연자들보다 대사증후군에 걸려 있는 분들이 관상동맥경화 발병에 더 큰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사증후군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대사증후군에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 A. 복부 비만이 있고요. B. 고혈압이 있고, C. 고지혈증이 있고, D. 고혈당이 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신체적인 그 수치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신진대사의 문제.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옆에 썼는데, 복부 비만은 무엇이 지나친 것인가? 혈압은 무엇이 지나친 것인가? 고지혈증은 무엇이 지나친 것인가? 또 고혈당은 무엇인가? 이제 감이 잡히시죠? 이 모든 것이 지나쳤을 때 생기는 질병이 바로 대사증후군인데요. 이 위험 요인들이 계속 지속되면, 그러면은 이제 더 큰 질병들이 이제 그 나무에서 이제 열매가 나듯이 지금 생기는데, 지방간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담석증이 생기고, 통풍이 생기고, 그 다음에 뇌졸중, 그 다음에 동맥경화, 당뇨병, 신부전증, 암, 이러한 질병들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대사증후군의 결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사증후군이 있는지 어떻게 진단을 내리시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ABCD 말씀드렸던 ABCD를 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는 뭐라 그랬죠? A는 복부 비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A는 영어로 abdominal obesity, 복부 비만이라는 그 A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따서 A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B는 blood pressure, C는 콜레스테롤인데요. 콜레스테롤에 두 부류가 있어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에 두 부류가 있는데, 중성지방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 부분은 fasting glucose, 공복의 혈당. D가 이제 당뇨, 다이아비티스라는 당뇨라는 단어의 앞자를 쓴 거죠. 그래서 이 ABCD라는 그 네 부류가 있는데, 콜레스테롤이라는 수치에 두 가지
수치가 있기 때문에 중성지방과 HDL이라는 두 가지 수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은 그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abdominal obesity라는 것은 남성인 경우에는 35.4인치가 초과됐을 때, 여성인 경우에는 31.4인치가 초과됐을 때인데요. 우리 한국 분들은 센치가 더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래서 남성인 경우에는 90cm,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는 85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sian criteria, 사실은 미국인들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고 또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형에 맞게 제가 이 기준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에 있어서는 고혈압은 아직은 아니지만 정상 혈압보다는 조금 이제 올라가는 추세인데 130에 85가 지나면 이제 초과되면 대사증후의 기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세라이드는 중성지방은 150 이상이고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은 이제 낮았을 때 안 좋겠죠. 그래서 남자인 경우에는 40 미만, 여자인 경우에는 50 미만일 때 문제가 생기고 공복혈당은 보시다시피 100 이상이었을 때 대사증후군의 기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기준 중에서 3가지가 해당이 되신다면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대사증후군에 걸리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대사증후군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질병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복부 비만을 보겠습니다. 그 셔츠를 벗었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국 분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비만이 아닐 경우도 대사증후군에 해당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성인 경우에는 90cm, 여성인 경우에는 85cm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배꼽 둘레의 배꼽 중심으로 한 허리 둘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방이 몸속에 많이 누적이 되면 지방간이라는 것이 이제 찾아오는데요. 여기 지방간을 살펴보시면 왼쪽에 보면은 정상간이 나옵니다. 정상간은 아주 딱 보기에도 건강하게 생겼고 크게 이제 사진으로 보기에도 정상이고 현미경으로 보기에도 꽤 정상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간의 경우는 세포에 이렇게 하얀 그 공간이 굉장히 많죠. 이 흰 공간이 바로 지방이 간세포, 정상적인 간세포 사이사이에 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게 끼게 되면 색깔이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면 여기 보시면 정상간은 이렇게 아주 볼그스름하게 좋게 생겼는데 오른쪽에 있는 지방간은 완전히 기름덩어리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상황이 진행이 되면 지방간 때문에 생기는 간경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발전이 되면 간암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담석증. 여기 보시면은 담낭이 지금 이게 쓸개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쓸개 빠진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쓸개 빠진 분이라는 분은 사실 한국 속담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생략적으로 여기 파랗게 표기된 담낭이 제거됐을 때 쓸개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담낭 안에 보면 돌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름덩어리로 인한 그 돌덩어리가 생기는데 보통 3cm에서 4cm 이상 되면 이제 돌에 인해서 이제 통증이 오고 그것이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뿐만 아니라 또 대사증후군에 따르는 담석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보시면은 이게 무슨 질병이다 하는 것이 마음속에 딱 와닿는 질병이 오는데 여기 엄지발가락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 엄지발가락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퉁퉁 부었습니다. 발가락이 또 하나 있는 만큼의 염증이 생긴 것인데 이것을 바로 통풍이라고 합니다. 통풍은 바람만 스쳐가도 매우 아픈 질병이에요.
일반적으로 통풍이 걸리는 환자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셨듯이 술과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통풍에 잘 걸립니다. 통풍에 걸렸다고 해서 100% 술과 고기를 드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통풍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통풍이 하도 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풍의 위험 요인. 통풍의 위험 요인 첫 번째 육식, 그 다음에 육식과 술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자리를 좀 만들어놨는데, 육식 중에서 가장 통풍을 잘 걸리게 하는 육식이 혹시 무엇일까요? 가장 통풍에 큰 기여를 하는 육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쇠고기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 그래서 삼겹살이나 이제 갈비나 아니면 불고기를 드시면서 술을 주로 드시게 되는데, 이게 같이 드시게 되면 통풍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육식과 술을 통해서 비만증이 생기면 거의 통풍이 찾아오기가 쉬운데, 비만 자체만 가지고도 통풍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만이 반드시 육식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과다, 포도당이 높은 음식을 드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전분이죠. 백미밥과 밀가루 음식, 감자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섭취하게 되면 복부 비만증이 생기면서 통풍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식도 그렇고 비만도 있고, 사실은 육식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바다에서 나는 그 음식 중에서 그 우리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서 생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우와 광어가 이제 통풍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흔히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통풍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서 이 사진을 보니까, 화면을 통해서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각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주 재밌는 그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통풍이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크게 붓게 만드는 이유가, 여기 관절에 요산이 쌓이는 건데요. 이 요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산이라는 것이 uric acid. 요산이 쌓이게 되면 그러면은 그 요산이 알갱이같이 모래알같이 그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니까, 그것이 점점 부으면서 엄지발가락이 커지는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정말 바람이 불어도 아플 정도로 아픈, 아주 매우 통증이 심한 관절염이 생기는데, 그것이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위까지 점점점 퍼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약을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약을 처방을 받으셔야 하냐 하면, 일단은 이 통풍이 심했을 때 첫 번째 급한 처방인데, 그쵸? 인도메테슨이라는 소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콜치슨이라는 실제적으로 통풍이 생기는 그 원인, 그 유릭 애시드, 그 요산이 더 이상 순간적으로 계속 생산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알로퓨리놀이라는, 이것은 통증 예방약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통풍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원래 그 실제적으로 통풍이 일어나는 거 요인부터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은 이제 급한 상황에 치료를 하고 거의 90% 이상, 90%에서 95%의 통풍 환자들은 이 방법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약 1%에서 5% 환자들은 실제적으로 그 요산을 제거하는 시술까지 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 가는데 그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육식, 특별히 이제 쇠고기, 과잉 섭취, 그 다음에 음주, 비만, 그 다음에 바다 음식, 특별히 새우와 광어를 즐겨 드시는 분에게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제가 소개해드렸다고 했던 그 표현이 주식 형제 천계유, 금난지붕 일개무라는 옛분들의 그 아주 지혜서에서 나오는 그 명심보감에서 나오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술과 고기를 먹을 때는 형아오하는 친구들이 1000명이 있지만 금난지붕 급할 때 친구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길 때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통풍에 걸려 아플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돌보아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 형제를 많이 사귀는 것보다 금난지붕이 누구인가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내 주위에는 금난지붕 급한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벗은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계속 이제 그 대사증후군의 대사증후군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점 큰 질병들이 생기는데 지금 뒷골을 딱 잡고 있는데 뒷골을 딱 잡을 정도로 문제가 커지는 것이 바로 뭘까요? 그것이 바로 뇌졸중이죠. 뇌졸중은 여러분들이 목 부분에 이렇게 손가락 둘을 이렇게 딱 대시고 목에다 이렇게 딱 혈관에다가 딱 대시면 맥박이 딱 잡힙니다. 여러분 그 손가락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의 그 넓이가 소위 한치거든요. 여러분 한치 앞도 못 본다 했을 때 그 한치라는 그 단어가 이 마디촌자거든요. 마디촌이라는 발음도 하고 그 다음에 치라는 발음도 합니다. 근데 이 한치라는 것은 기장이라는 그 곡식을 10개를 연결한 것. 기장이라는 곡식을 10개, 그렇죠? 10개를 이렇게 10개 길이가 이제 한치인데요.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크게 그려놨긴 했지만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요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은 굉장히 중요한 데 쓰이죠. 지금 금방 목으로 가는 맥박을 잴 때도 쓰고요. 그다음에 손목에 있는 맥박을 잴 때도 씁니다. 그래서 손목에서부터 이제 그 맥박이 뛰는 그 거리, 그것을 한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한치 앞도 못 본다 하는 것을 이제 요즘 표현으로, 요즘 그 과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3.03인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3.03cm가 됩니다. 1인치가 조금 넘죠. 1인치는 2.54니까 1인치보다는 조금 많고 기장을 쭉 길이로 이렇게 쭉 늘어났을 때 그 길이 3.03cm인데 그 정도의 그 길이를 이제 우리가 딱 목이나 손목에서 딱 재면 맥박이 나오는데요. 그 맥박 양쪽에 다 있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목을 조를 때 이렇게 조를 필요도 없이 양쪽을 이렇게 딱 잡아도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쓰러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잡으면은 양쪽에 혈관이 돌기 때문에
아무리 한쪽을 세게 잡아도 사실은 두뇌 혈관의 그 혈액순환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맥박을 딱 재셨을 때 그 재시는 그 혈관, 그 핏대죠, 사실은. 그 혈관을 핏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핏대가 막히면 그 뇌졸중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핏대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여러분들이 초음파 검사를 하죠. 그래서 이 초음파 검사를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뇌졸중을 위한 뇌졸중 예방을 위한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를 Carotid Ultrasound라고 합니다. 지금 목으로 가는 혈관을 목에 있는 뇌로 가는 혈관을 카로티드라 그러고 울트라사운드를 초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이렇게 쫙 보면 그 혈관이 몇 % 막혀 있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지금 심장을 심장을 쥐어짜듯이 심한 통증이 와서 심장을 잡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이제 관상동맥경화 그 현상이 이제 진행이 되면 심근경색증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관상동맥경화 현상이 매우 심하게 됐을 때 심근경색증이 생기는데 이 심근경색증도 역시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 그 혈관에 산소 공급이 저하됐을 때 일어나는데 그것의 원인도 여전히 뭘까요? 여전히 대사증후군이 그 기본적인 원인이 된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처음에 지금 강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흡연보다 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 더 위험한 요인이 바로 대사증후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굉장히 심각한 위험 요인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질병이 있는데 뇌졸중, 고혈압, 동맥경화, 신장질환, 그 다음에 망막증, 백내장, 녹내장, 심근경색, 췌장에 있는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손실이 되고 말초신경이나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손발에 있는 그 느낌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발의 괴저 현상, 발이 썩는 현상이 일어나서 절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러한 그 합병증이 있는 질병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이 당뇨병도 역시 대사증후군 때문에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진행이 되면 만성신장질환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만성신장질환을 보시면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정상적인 신장, 콩팥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는 그 왼쪽을 보시면은 신장이 부어 있죠. 당장 이제 신장이 망가지면은 신장이 붓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망가진 상태에서 회복이 되지 않고 유지가 되면 망가진 상태에서 유지되고 악화가 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사진과 같이 만성신부정증,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신장이 작아지는 그러한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장이 작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얼굴도 부을 수 있고 손도 부을 수 있고 이제 제일 먼저는 이제 발목이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을 손가락으로 꾹 피부를 누른 다음에 손가락을 띄어도 여전히 패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신부전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물론 모든 제가 설명했던 질병들이 심각한 질병이지만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장 무서워할 수 있는 질병이 바로 다양한 암입니다. 여기 보면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이 이제 대사증후군이 원인이 되는 암들인데요.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많은 강의들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대사증후군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사증후군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가장 권위 있는 그 연구 발표지, 의사들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발표지를 통해서 이 대사증후군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병 발병 예방에 약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바로 생활 양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화면을 보시면 가짜 약, 플라시보, 메트포르민,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이 있는데 여기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발병률이 낮은 거죠. 그래서 가짜 약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진짜 약, 메트포르민, 진짜 약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라이프스타일, 생활의학이다, 생활 양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 ABCD 그 대사증후군과 다양한 질병을 어떻게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